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종인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오징어판 세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 우리가 강의하는 도중에 제가 누군가를 씹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뭐 공부하는 시간 도중에 여러분이 오징어를 씹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재생 목록 안에 오징어판 세상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구독을 찍으셔야만이 동영상 재생 목록,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구독을 찍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저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에 여러분이 구독수를 찍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돈벌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왕이면 하나로 쭉 연결해서 듣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래서 뭐 구독을 찍으셔도 되고 안 찍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천대유와 오징어의 어떤 번식 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게 왜 위험한가에 관한 거죠. 이게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오징어 번식이 위험하다 아니가 문제가 아니고 화천대유와 그 다음에 천하동인이 번식하는 과정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오징어 번식도 위험은 해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오징어의 어떤 기이한 모습, 그죠? 왜 두 종류인가?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징어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생긴 두 종류로서의 어떤 기이한 모습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왜 위험한가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징어 모습, 그죠? 이게 지느러미예요. 우리가 말하는 뭐 머리라고도 하고 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지느러미고요. 그 다음에 지느러미하고 합쳐서 이렇게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오징어가 살, 그죠? 이게 몸통이죠. 자, 몸통에 그 다음에 쭉 연결된 먹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 밑에 머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두 종류라고 그랬죠. 몸통 밑에 머리가 있는 기현 무척추 동물 중이죠. 그리고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입이라고 그러죠. 그 안으로 해서 먹이가 쑥 들어갑니다. 긴 우리가 좋아하는 긴 다리라고는 하지만 이게 촉수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런 기이한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오징어 쪽에 그 표피에 굉장히 수많은 어떤 점이 있는데 우리 또 보면은 붉긋붉긋 거뭇거뭇한 것들이 있죠, 그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색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란 작전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먹물이죠. 지금 이제 먹물인데 먹물이고 그 다음에 입이라고 했어요. 사실 먹물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거 뭐 터지진 않겠죠. 그 바다 아니니까. 근데 먹물을 내뿜는 순간이 있죠. 그죠? 내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누군가한테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 확 내뿜고 교란 작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간다라고 제가 앞에 뭐 어떤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리성이죠. 무리를 띄우면서 무리로 쭉 모이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공격성입니다. 자, 근데요, 무리를 띄우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왜 무리를 띄우느냐 하면요, 이 무리를 띄우는 것은 먹이사슬에서 하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먹이사슬의 하부에 있는 것은 주로 무리를 띄우면서 다닙니다. 아주 대규모 그 종들이 한꺼번에 다니는 거죠. 우리가 사슴이라든지 뭐 조그만한 동물들은 주로 무리지어서 다니는 거죠. 그것은 먹이사슬의 하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징어, 지금 화천대유가 아니고 오징어죠. 오징어 같은 경우는 무리를 띄우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 먹물로서 또 뭐 내뿜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새우 이런 것을 또 많이 잡아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단단한 거는 내뱉는 거죠. 우리가 머리하고 꼬리 자르는 것은 우리가 단단한 것을 안 먹고 좀 부드러운 것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자, 생식 온도는요, 우리가 25도씨에서 30도씨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요겁니다. 25도씨에서 30도씨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식을 잘하고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우리가 25도씨, 30도씨라는 것은 해수 온도가 높다는 거죠. 해수 온도가 높다. 겨울철에도 높은 온도. 겨울철에는 15도 이상이 내려가면은 사실 번식을 잘 안 한다고 그럽니다. 생존이 아니고 번식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25도씨, 30도씨, 겨울에 25도 뭐 정도 된다 하면은 번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징어가 잘 잡힌다 이러면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태와 우리가 그 명태라든지 대구 이런 것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지금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요 주로 러시아 저기 북건해 쪽으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떤 물이 차가운 곳에 잡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해수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죠. 그것은 뭐 때문이죠? 우리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구 표면 온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해수 온도까지 높아져 가지고 뭐 빙하가 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태와 지금 대구는요 우리나라에 진짜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강히 우리가 오징어는 잡습니다. 자, 그만큼 해수 온도가 높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만약에 바다에 실제로 오징어가 많이 잡히고 많이 서식한다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거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오징어는 먹거리가 아니죠. 실제로는 간식거리죠. 실제. 그래서 오징어가 많이 번식하는 것은 지구 온도 표면이 굉장히 높아졌고 해수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이 높아지면은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태 교란이 생기게 되고요. 생태 교란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가 종 다양성이 아니고 종 단순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기술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종 단순화 많이 들어보셨죠? 온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우리가 종 단순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태 교란이 생기고. 자, 근데 이것을 잡아먹는 것은 오징어를 잡아먹는 것은 주로 상어 쪽입니다. 상어가 우리가 연안 쪽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죠. 그죠? 자, 그랬는데 우리가 왜 이게 위험한가를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요. 경기도 지역에만 하나죠. 조금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하춘대유가 문제되는 것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원래는 성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 지금 뭐 네 군데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느 곳에서 전라도 쪽에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경상남북도도 있죠. 남북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습니다. 충청 남북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제주도는 뭐 저쪽에 있다지만, 자, 경기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징어 다리처럼 이렇게 막 쭉쭉 해가지고 여기에 쭉 몸통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게 지금 경남도지사의 개념이고 성남시장 일대의 일입니다. 자, 시장 일대의 일, 경남도지사, 이게 우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뭐예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게 전부 다 하나가 A라는 지역의 깡패들. 뭐 변호사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A라는 지역에 누구가 되겠죠. 특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졌던, 그 다음에 폭력을 가졌던, 그죠? 그 다음에 충청도에도 B라는 특수 조직이겠죠. 전라도도 C라는 곳이고요. 경상도도 D, 그 다음에 뭐 경상북도 뭐 E, 뭐 이래가지고 각각의 특수 권력이나 특수 조직, 폭력배든 뭐든 간에, 그죠? 폭력배, 뭐 조직력, 이렇게 가진 몇몇이 토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앞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개발 구조하는 과정에서 수익 분배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어떤 이익 환수가 민간과 그 지역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 돌려준다는 건 돈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익 환수라는 건 뭐죠? 결국은 돈으로가 아니고 그 지역을 좋은 어떤 문화 시설을 만드는 것도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토지가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토지 가격이 낮아지면 분양가도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권력화해서 각각 토지를 그런 식으로 다 먹었다 칩시다. 경기도에 뭐 천화동인 6개 어떤 조직차가 조직이 아니죠. 완전 개인이 먹었죠. 그 개인은 또 어떤 조직들한테 또 막 조금 나눠주겠죠. 자, 그래 봤자 푼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충청도도 마찬가지로 6개의 어떠한 다리 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먹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어떤 그걸로 해서 몽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오징어 몸처럼. 오징어 몸 안에 다리는 천하동인들이 각각 지역마다 있다 치면 오징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몸 안에. 지난 소화액으로서 남겨놓는 건 뭐예요? 먹물밖에 더 있나요? 이런 것이 지역마다 다 저렇게 많이 막 발생하게 되면 전 국토가 어떻게 되죠? 토지 상승이 생기죠. 자, 토지 상승이 생기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같은 서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고 평생 하부 구조에 사는 거죠. 근데 웃기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오징어는 먹이 사슬의 하부 구조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부 구조가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가면 그 정말에서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우리 동해 바다를 몽창 다 메우게 된다면 생태에 교란이 생기게 되겠죠. 결국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교란이란 결국은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가 누군가의 몇몇 사람한테 독점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공산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토지 공개념 운운하고 앉았더라고요. 뭐 주택 공개념 운운하고 앉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어느 국회의원이 그 대선주자죠. 내가 누군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토지 공개념의 개념은요, 결코 좋은 개념이 아닙니다. 공산화로 가겠다는 개념입니다.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요, 공산화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민입니다. 결코 권력자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들도 권력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데 토지에 관한 그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은요,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산화 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이죠. 온난화로 인해서 오징어가 판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태계 교란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저것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좋은데 몽창 그 지역에 모든 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토지에 관한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 국토 소유를 누가 하고 있느냐?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뭐로 하는 식민지화 된다지만 국토가 개인한테 들어간다는 것은요, 공산화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혹시 토지 공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이었습니다.